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우리 3주차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45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취득식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라는 개념, 세율, 납세율자, 아마 계략적 칙세를 오늘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주가 흘렀기 때문에 지난주에 계략적으로 뭘 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이거였었어요.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출발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취득 행위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원시는 말 그대로 최초로, 그렇죠? 최초로. 그다음에 최초의 취득이었었고, 두 번째는 승계 취득, 권리를 이전받는 승계 취득. 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돈 받고 승계하는 것도 있고 공짜로 승계한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돈 받고 승계하면은 얘는 유상 승계, 공짜면 이제 무상 승계, 그렇죠? 그 다음에 원시도 아닌데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보는 걸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예. 아주 복습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간주 취득. 네. 그렇죠? 자, 이러한 취득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이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일단 이 용어를 꼭 알아두셔야겠고, 우리 민법에도 맨 앞에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여러분들 민법 공부도 되고 세법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6과목을 듣다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또 듣다 보면 한 단어를 두 번, 세 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약간 재밌어지려고 합니다. 약간 재밌어지려고 해요. 약간 재밌어지려고 그래요. 재밌는 건 아니고 재밌어지려고 합니다. 예. 그 단계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되는 거고, 이때 이 세금은 누가 낼 거냐? 누가 내긴? 취득하는 자가 내겠죠. 취득하는 자. 취득하는 자가 냅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하는 자라는 것은 취득하는 개인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도 납세무자가 된다. 이거예요. 개인 법인이.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원시 취득자가 되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간주 취득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러한 취득하는 자가 돼요. 이런 취득하는 자. 이러한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취득해야 되느냐? 즉 과세 대상도 있겠죠. 과세 대상. 그럼 이때 대상은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10가지를 11가지로 늘어났습니다. 11가지로. 10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토지부터 해서 지난주에 임목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땅이나 건물이나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기장비, 회 중에 좋아하는 무슨 회? 광어회. 광어권, 어업권, 회원권, 임목, 나무죠. 자, 광어회는 자연산 양식어권. 그렇죠?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계략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뭐니 해도 머니 계산하면 되지. 그렇죠? 머니 계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머니 계산은 이제 얼마에 샀냐? 그렇죠? 얼마에 샀냐? 얼마에 샀냐가 바로 이제 과세표준이죠. 얼마에 샀냐, 과세표준. 그렇죠? 몇 프로 낼 거냐, 세율. 어떻게 낼 건데, 납세율자. 요거예요. 요건 이제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은 취득가액을 알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적정 세율을 곱한 다음에, 이 세금을 신고하고 우리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있다는 거죠, 기한.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한을 우리가 위반을 해요. 그 기한을 위반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산세상에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은 취득시기인데, 취득시기는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요거. 신고납부하고. 그럼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러한 취득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플러스 기본이 60일까지예요. 60일. 60일 이내, 60일까지, 이내라는 것은 60일까지.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간주 취득. 요 날짜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거는 취득 시기는 이제 취득 행위가 결정이 되고 4가지 과세 요건을 이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세금 확정해서 납부하면 된다. 이건 지난주에 했었던 거죠. 자, 그럼 취득 시기는 지금 요 3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날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그럼 원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축물. 그 다음에 2번째는 토지. 네. 그러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원시 취득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신축이 되죠, 신축. 건물을 신축하면 되잖아요, 신축. 그렇죠? 신축. 그러면 내 땅에다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신축을 하면 건물 지으면 바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만약에 건물 잘못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건물을 잘 지었나 안 지었나를 따져봐야지 그냥 뚝딱뚝딱 지었다고 해서 다 내 이름을 해주면 그러면 뭐 공법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당연히 허가를 맡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허가? 그렇죠? 허가를 맡아봐야죠. 그래서 허가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허가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허가와 관련된 얘기를 원도 없이 배우는 법이 바로 무슨 법이냐? 그게 바로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이 법이에요. 허가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허가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나오는 거죠. 네. 허가를 받고 나면 그다음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판단을 이제 해봐야죠. 그러면 취득 날짜를 언제로 정할 거냐? 허가일로 할 거냐? 등기로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야. 그렇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날짜를 빨리 정하고 싶을까요? 늦게 정하고 싶을까요? 빨리 정하고 싶겠죠. 자, 저나 여러분 납세자는 세금을 빨리 신고하고 싶으세요? 늦게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자, 그러면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늦은 날이 좋은 거고 과세관청에서 입장에서는 빠른 날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평택시청에서 빠른 날을 원하겠어요? 늦은 날을 원하겠어요? 빠른 날 원하겠죠. 자기네 입장이지 무슨 뭐 우리 입장을 배려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 날짜도 객관적인 날짜고 허가 날짜도 객관적인 날짜인데 이때는 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날짜로 가야 돼요? 허가 날짜가 되죠. 허가 날짜. 그렇죠? 그러면 그 허가라는 허가를 내줄 때 그 허가라는 용어가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럼 건축법에서는 이 건물 짓는 허가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용승인. 문장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요. 네. 사용해도 좋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 사용승인이 난 날짜를 기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토지. 자, 토지는 바다를 메꿔서 육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매립간척이라죠. 매립간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립간척.
그러면 바다가 육지를 만들어서 이제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얘처럼 허가를 받아야지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닷물 메꿨다고 해서 거기다가 농사 지을 수 있느냐? 아니지. 토양 체크를 다 해봐야죠. 그렇죠? 아, 농사 짓다가 바다에 푹 빠지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 송도 매립지나 이런 데는 그 우리나라 그 매립공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립만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거기는. 그럼 막 흙 퍼 날라가지고 그냥 쫙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송도 매립지도 그렇고 뭐 또 서산은 간척지죠. 서산 간척지도 그렇고 그냥 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새만금부지도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어마무시하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가라는 말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 허가를 이제 뭐라면 공사, 준공, 인가. 뭐라고 한다고요? 공사, 준공, 인가. 그렇죠? 준공, 인가. 준공이라는 단어 알죠? 준공 낫다 그러잖아요. 준공. 인가.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 승계는 우리가 아까 돈 주고 사면은 유상승계, 공짜면 무상승계,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유상승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상승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상승계가 나와요. 무상승계. 그럼 유상승계는 우리가 매매 등을 말하겠죠? 매매 등을 말합니다. 매매 등. 그럼 매매 등을 말하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계약서를 쓸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쓸 거다. 그 매매 계약서를 쓰면은 당연히 여기에는 계약금 들어가죠. 계약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잔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기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 날짜를 언제 할 거냐? 잔금 날짜하고 등기 날짜가 있다. 잔금 날짜하고 등기 날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잔금 날짜로 해야 되느냐, 등기 날짜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잔금 날짜로 해야 되느냐, 등기 날짜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역시 얘도 이 논리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짜도 객관적인 날짜고 이 날짜도 객관적인 날짜인데, 자, 우리 이 해석은 납세자 입장에서 해석한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해석한다. 과세관청, 그렇죠? 그럼 과세관청은 늦은 날 좋아한다, 빠른 날 좋아한다? 빠른 날 좋아한다. 그럼 빠른 날로 가니까 무슨 날짜로 간다? 잔금 날짜로 가겠죠. 맞죠? 잔금 날짜.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빠른 날인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빠른 날짜인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해줍니다. 잔금 날짜. 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냥 잔금 날짜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참 편한데, 이거를 이제 또 나누는 거야, 요거를 사실상 잔금 날짜하고 계약상 잔금 날짜로 나눠요. 그게 좀 중요해요. 그냥 잔금 날짜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참 편한데, 이걸 더 디테일하게 사실상 잔금 날짜, 계약상 잔금 날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날짜가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날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사실상 잔금 날짜라는 것은 잔금 날짜가 사실상 확인이 된 날짜예요.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객관적인 취득을 말하겠어요? 주관적인 취득을 말하겠어요? 객관적이겠죠. 사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사실 확인이 되는 이런 객관적인 취득 시점이 취득 유형이 됐을 때는, 이때는 사실상 잔금 날짜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자, 누구랑 거래를 하느냐? 국가랑 거래해, 국가랑. 지자체랑 거래를 해요, 지자체랑. 그럼 국가하고 지자체랑 거래를 한다. 예를 들어 평택시청에서 건물을, 땅을 갖다 판다, 짓는다. 그럼 다 이거는 땅을 만약에 건물을 매각한다. 평택시 건물을 매각한다. 그럼 다 오픈돼 있죠? 이 날짜에 얼마 주고, 이 날짜에 얼마 주고. 다 오픈돼 있잖아요. 이거 다 공고하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입하면 수입한 날짜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계약서가 없어도 수입한 날짜 서류가 다 있어요. 왜? 평택항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면은
배를 통해 들어오면은 수입 서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수입 서류에 입고 날짜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관계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경매가 있습니다. 그럼 경매로 하면은 경매 붙이면 경매 낙찰받은 날짜가 나오죠? 그럼 법원에 다 게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로 낙찰받는 거예요. 공매. 이걸 이제 공매랍니다. 공매라는 것은 공개 매각. 공개 매각이 공매예요. 네. 그럼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날짜가 됐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사실관계가 확인되니까 사실상 장날짜로 가자.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언제냐, 얘는 개인 간의 거래를 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 누구와의 거래요?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마스크 쓰고 평택역 앞에서 007 가방에 5만 원권, 100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안에서 만나면은 좀 불안하니까 밖에서 돈을 줬다. 그걸 어떻게 알아? 어? 뭐 평택시장 홍 계장이 가다가 봤나? 둘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압니까? 가뜩이나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눈밖에 안 보여, 눈. 눈밖에 안 보입니다. 그 눈이 그 눈 같아.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평택역 앞에서 돈을 줬다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어? 홍 계장이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얘네는 서류가 있어요. 계약서가 없으면 수입 서류 좀 보내와 보세요. 수입 서류 다 보면 나오잖아요. 공매는 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낙찰 날짜 나옵니다. 다 오픈돼 있어요. 계약서 없어도 확인이 가능해. 하지만 얘는 그나마 믿을 건, 저나 여러분이 계약서 쓰면 그나마 믿을 거는 뭐밖에 없다? 계약서밖에 없는 거, 계약서.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승계. 무상승계는 이제 뭐 딱 두 가지죠. 일단은 징여를 받는 거죠, 징여. 징여를 받거나 기부를 받는 거예요, 기부. 그렇죠? 그러면 징여를 받거나 기부를 받으면 보통 기부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기부 약정을 하잖아요. 기부 약정을 하죠. 그러면 징여도 계약서를 쓰냐? 써요. 요즘은 다 씁니다. 특히 이제 자식들이 많을 때는 이걸 갖다가 잘못 주면 또 나중에 분쟁이 생기니까 아예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공증까지 해버려요. 자, 그게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 그러면 계약서를 쓰자. 그러면 계약서 쓰면은 계약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한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한 날짜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약일로 한다, 등기로 한다, 계약일로 한다. 그렇죠? 계약일로 한다. 그래서 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일. 그렇죠? 계약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속이에요. 상속. 그럼 상속은 어떤 날짜가 될까? 상속은 돌아가신 날짜가 됩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날짜. 그러면 뭐가 될까? 상속 개시가 일어나면 돼요. 개시가 일어나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개시로 가야 돼요? 등기로 가야 돼요? 개시로 가야겠죠. 그렇죠? 개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험에 이게 딱 좋잖아. 어? 다음 중 취득 유형에 따른 취득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거 쭉 늘어놓고 맞냐 틀리냐. 거의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여기다가 요약을 해 놓은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은 일단은 방금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상승계. 그렇죠? 유상승계. 유상승계는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로 갈 때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는 이거는 주관적인 거래예요, 객관적인 거래예요. 객관적인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상 잔금 날짜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누구와의 거래, 누구? 개인 간의 거래. 저나 여러분 간의 거래. 그렇죠? 그 다음에 연부취득도 유상승계인데 연부라는 건 몇 년에 걸쳐 나눠내는 거?
2년에 걸쳐 나눠내는 거예요. 연부가 뭐예요? 2년. 2년 이상에 걸쳐 나눠내는 것을 연부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부금식으로 주는 걸 연부금이라고 해요. 연단위 할부금. 연단위 할부금. 그럼 얘는 연부취득은 어떻게 되느냐? 연부취득은 예를 들어서 잔금 날짜가 되는 건 맞는데 4억짜리 부동산을 4년 연부로 나눈 거예요. 4년 연부로. 4년 연부로. 그러면은 2020년도에 얼마 줄까요? 1억. 그렇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또 1억.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또 1억. 이렇게 주는 거예요. 2023년도에 1억.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요 날로부터 60일. 요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부취득이라고 해요. 연부취득. 연부취득. 네. 그러면 이때 이건 연부금을 준 날짜를 봅니다. 잔금 날짜가 아니라 이때는 연부금 준 날짜. 그럼 4번 다 신고를 해야 되면요. 이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봐두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일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잔금 날짜가 이렇게 있어요. 잔금 날짜가 있고 등기 날짜가 있으면은 잔금 날짜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 등기를 먼저 내고 나중에 잔금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뭐냐? 이런 경우가 금매물이 그래요. 금매물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금매. 우리가 보통 계약금 5% 10% 거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50% 거는 거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런 걸 이제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계약자의 원칙.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이 파는데 매수인이 50% 주겠대.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매수인은 이 계약을 파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50%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파기할 리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매수인도 불안하죠. 매수인이 여러분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유. 물론 여러분은 제 이름이 김신례입니다. 김신례. 네? 이름은 신례지만 내가 어떻게 믿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렇죠? 그러니까 50%를 넘겨주는 대신 등기를 먼저 남겨달라 이거 등기를.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는 등기가 먼저 올 때가 있어요. 잔금은 나중에 주고. 그렇죠?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이걸 팔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금매물 같은 게 잘만 하면요. 좋은 물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물건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사업이 뭐 다 부도치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빨리 팔아야지. 이런 거를 탁 잡으면은 좋지, 사실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등기 등록일이 갈 때가 예외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잔금 지급일이다.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무상승계는 우리가 계약일. 계약일은 어떤 경우가 계약일이 있었죠, 방금? 방금 설명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만 하면 다 뒤로 넘어가, 그냥. 네. 징여 있어요, 징여. 징여 기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그동안? 네. 징여 기부. 그렇죠? 징여 기부할 때는 계약을 원인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계약을.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 유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유증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유증은 유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받은 걸 말해요. 이걸 유증비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날이 보통 등기보다는 먼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등기 등록이 될 때가 있다. 만약에 계약보다도 등기가 먼저 왔다면 이때는 등기 날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어쨌든 선택할 때는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입니다. 건축일 때는 아까 허가를 기준으로 하고 등기가 있었죠? 그럼 허가가 먼저다, 등기가 먼저다? 허가가 먼저다. 맞죠? 그러면 그 허가일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용승인. 사용승인서라고 합니다.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서를 내준 날. 근데 사용승인을 내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인데
사용 승인이 이제 신축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새 거고 해서 되게 좋더라고. 근데 신축을 해서 사용 승인이 원래 뭐 오늘이면 오늘 났어야 되는데 오늘이 안 난 거예요, 이게. 그럼 저는 다음날 강의인데 그러면 사용 승인이 안 나면요.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무허가가 되면은 교육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허가니까. 물론 불법으로 받으면 돼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네, 일단 바꿔보자. 근데 원천을 못 받아요. 그런 방법은 무료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용은 가능한 거예요. 사용은,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 사용 승인이 안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이 임대인한테 따지는 거지. 당신 믿고 사용 승인 난다고 그래가지고 나 입주해서 들었는데 이게 뭐냐? 나 이거 교육비도 못 받구나. 손해 막급하다. 그 막 임대인이 막 죄송하다고. 그렇지. 임대인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임대인 또 구청 가서 사용 승인 내준다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삐질까봐 말도 못 하겠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용 날짜가 먼저 올 때도 있어요. 이게 입주한 날짜가. 그러면 이때는 무슨 날? 빠른 날로 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이런 취득 유형에 따라서 시점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28회 때 나왔던 질문인데 한번 볼까요? 자, 연부로 취득을 했다. 연부로 취득했다. 근데 연부라는 건 몇 년에 걸쳐 나눠내는 거? 2년에 걸쳐 나눠내는 거. 그럼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 이때 50만 원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뭐였었죠? 면세점. 맞습니다.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취득 특징에서 면세점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세점은 빼야겠죠. 면세점이란 말이 들어가면 아예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잔금 날짜가 아니라 잔금 지급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사실상 연부금. 그러니까 연부는 연부란 날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연부. 그렇죠? 사실상 잔금 날짜가 아니라. 네. 이런 특수한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이때 연부 기간은 몇 년? 2년에 걸쳐 나눈다는 거죠. 자, 다만 취득하기 전에 먼저 등기 등록을 했을 때는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로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445페이지 봅니다. 445페이지 취득 시기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1번에 유상승계 취득 별표시. 자, 유상승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래니까. 그래서 1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경우.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사실상 잔금 날짜에다가 객관적인 취득 써놓으시면 되겠죠. 객관적인 취득. 네. 그럼 객관적인 취득은 그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럼 객관적인지 아닌지는 딱 보면 알아. 동그라미 1번. 1번은 왜 객관적이에요? 국가지자체. 2번은 수입. 3번은 공매. 4번은 판결문. 그 다음에 5번은 법인장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런 단어를 보면 객관적이겠다. 즉 계약서가 아닌 대로 이렇게 수입 아니면은 뭐 법인장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취득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었을 때는 거기 용어 설명에 법인장부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건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일반적인 취득. 자, 일반적인 취득에다가 써놓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 일반적인 취득에다가 개인 간에 써놓으세요. 개인 간의 거래.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1번 내용이 계약상 잔금 날짜예요. 1번 내용 다 읽어보시고 2번은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 연부 취득. 연부는 몇 년에 걸쳐 나눠내는 거예요? 2년에 걸쳐서 나눠내는 걸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연부 취득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슨 날짜로 간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렇죠? 그 내용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의 용어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용어 설명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등기 등록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 자, 얘는 가로 1번, 2번, 3번에 따른 취득일 전에 먼저 등기 등록했을 때는 빠른 날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 등록일. 그렇죠? 그 다음에 무상승계 원칙 동그라미 1번입니다. 무상승계. 무상승계일 때는 무슨 일로 한다? 계약일. 상속이나 유증일 때는 상속 유증계실. 맞죠? 네. 그래서 그 1번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건너뛰겠고요. 가로 2번 예외.
계약하기 전에 먼저 등기 등록했을 땐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뭘로 가야 돼요? 등기 등록일. 자, 3번 건축 또는 개수. 자, 건축 또는 개수가 되면은 허가일 기준이었었죠. 허가일. 그렇죠? 그 허가일을 첫 번째 문장에서 찾아보시면 무슨 일?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서에다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죠. 사용승인서. 가로 문장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사용승인서를 내준 날과 맨 마지막 문장에 사용한 날짜 중 무슨 날? 빠른 날. 어쨌든 선택할 때 무슨 날? 빠른 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취득 시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머니해서 머니 계산인 과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쉬시면서 과표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